엄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막말로 냄새가 나니까 냄새가 난다고 한 건데, 그걸로 이런 식으로 갑질을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아들 성우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정숙 씨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며느리 윤희도 격앙된 목소리로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집을 빌미로 자식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정숙 씨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그럼 너희는 내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내가 내 집에서 맘대로 화장실도 못 쓰는 채로 안방에 처박아 두려 했던 것 아니냐? 안녕하세요. 희노애락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77 김정숙 씨의 사연입니다. 함께 듣고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그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희노애락 이야기꾼의 최신 이야기를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김정숙 씨는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꾸려온 집은 이제 그녀의 터전이자 마지막 보루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자가 있었지만 사업으로 생활이 바빠 자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김정숙 씨는 혼자만의 생활을 조용히 즐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아파트는 그녀에게는 충분히 큰 공간이었고, 그녀는 집안을 정리하며 나름의 행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정숙 씨는 아들 성호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잠깐 들러도 될까요? 성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럼 오너라. 윤이랑 준수도 같이 오니? 김정숙 씨는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들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다 같이 갈게요. 성우는 어딘가 주저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 주말 성우 가족이 김정숙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손자 준수를 본 김정숙 씨는 기쁜 마음에 손자를 안고 이리저리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준수가 이렇게 컸구나.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지? 아들 성우와 윤희는 미소를 짓고는 있었지만 어딘가 계속해서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다 먹고 난 후 성우가 눈치를 보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성우는 잠시 머뭇거리며 정숙 씨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김정숙 씨는 성우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성우는 한숨을 깊게 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요즘 좀 많이 힘들어요. 사업이 잘 안 풀리다 보니 빚도 많아졌고, 결국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더는 버티기 힘들 것 같아서. 그 순간 김정숙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네가 사업이 어렵다는 얘기는 했지만 그 정도로 힘든 줄은 몰랐다. 그럼 너희는 어디서 지내려고 하니? 성우는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집에서 당분간 지낼 수 있을까 해서요. 윤희도 많이 지쳐 있고, 준수도 이사를 자주 다니면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 테니 정말 죄송하지만 엄마 집에서 당분간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김정숙 씨는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꾸려온 생활이 한순간에 달라질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해지기도 했고, 아들 부부와 함께 사는 선택이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아들 가족을 위해서도 옳은 선택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우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보자마자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집에서 지내야지. 네가 힘들다는데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니? 김정숙 씨는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내가 다 준비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 집은 네 아버지와 내가 힘들게 지켜온 집이다. 지금은 너희가 그 도움을 받을 때야. 성호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돌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부탁드리게 될 줄 몰랐어요. 김정숙 씨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부탁이라니 무슨 소리냐. 가족끼리는 서로 도우며 사는 거다. 너희가 어려울 때 내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니? 너희는 이 집에서 편히 지내면 된다. 며칠 후 성호와 윤희 그리고 손자 준수는 김정숙 씨의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성호는 작은 방을 쓰겠다고 했지만 김정숙 씨는 고개를 저으며 안방을 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성호야, 너희가 작은 방에서 지내면 불편할 거다. 윤희도 그렇고 부부는 넓은 방에서 지내야지. 나는 작은 방에서도 잘 지낼 수 있으니 걱정 말고 안방을 써라. 성호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김정숙 씨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안방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렇게 함께 살게 되었고 그 시작은 평화로웠습니다. 김정숙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차리고 손자 준수의 등교도 챙겼습니다. 아들이 안정된 생활을 찾길 바라며 김정숙 씨는 최선을 다해 가족들을 돌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합가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김정숙 씨는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한 새벽녘에 안방에서 아들 부부가 대화하는 내용이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요즘 어머님 냄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윤희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방에 있어도 그 냄새가 집안 전체에 퍼지는 것 같아. 특히 거실 화장실에는 아예 냄새가 배어 있는 것 같아. 성호도 피곤한 듯 말했습니다. 나도 그 냄새 견디기 힘들어. 차라리 다시 안방으로 들어오시라고 할까? 엄마는 안방에 딸린 화장실만 이용하시면 좀 나을 텐데. 윤희가 동의하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준수 핑계로 말씀드리면 어머님도 거절하지 않으실 거야. 손자가 불편하다고 하면 마음이 약해지실 테니까. 김정숙 씨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에게 냄새가 난다고 생각해왔고 손자 준수를 핑계로 자신을 안방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김정숙 씨는 그들의 진심을 알게 된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에 냄새가 나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자식들에게 험담을 듣는 것은 참을 수 없게 허망했습니다. 며칠 후 성호는 저녁 식사 중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작은 방 쓰시기 좁지 않으세요? 괜찮다. 갑자기 왜 그러느냐? 이젠 엄마가 다시 안방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저희 편하라고 안방 양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아무래도 저희 마음도 불편하고요. 성호는 말하면서 김정숙 씨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김정숙 씨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아들 성호는 흠칫 놀랐지만 이내 손자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요즘 준수가 사춘기가 와서 그런지 냄새에 많이 민감해 하더라고요. 할머니 냄새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안방에서 지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화장실도 바로 있으니까 엄마도 더 편하지 않을까 해서요. 김정숙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준수가 불편해한다고. 정말 그게 이유니? 성호는 눈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내 준수가 요즘 많이 예민해져서
윤희도 어색하게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어머님께 말씀드리기 힘들었는데 준수가 남자애고 하니까 어머님하고 화장실도 따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안방으로 가시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점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그들을 보며 김정숙 씨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냄새가 나서 손자가 불편하다는 걸 핑계로 나를 안방에 몰아넣고 싶다는 거지. 성우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엄마도 더 편하실 것 같아서. 김정숙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분노를 억누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실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지만 너희가 내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대화를 하는 것을 들었다. 아무 죄 없는 어린 손자 핑계까지 대는 걸 보니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나 싶다. 엄마, 성우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김정숙 씨는 아들 말을 가로막고 본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안방을 내어줬을 때는 너희가 고맙다고 했었지. 그런데 이제는 손자 핑계로 나를 밀어내려고 하는구나. 내가 불편한 존재가 된 모양이니 너희 말대로 내가 안방으로 가겠다. 하지만 너희도 방에서만 지내야 한다. 거실은 내가 쓸 테니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불편하게 하지 마라. 성우와 윤희는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완전히 뒤집힌 것에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성우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희도 거실을 써야 하는데. 김정숙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냄새나는 노인으로 취급한다면 나도 더 이상 너희에게 양보할 필요가 없지 않겠니?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 그리고 나는 내 권리를 주장할 것이다. 엄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막말로 냄새가 나니까 냄새가 난다고 한 건데 그걸로 이런 식으로 갑질을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아들 성우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정숙 씨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며느리 윤희도 격앙된 목소리로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집을 빌미로 자식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정숙 씨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그럼 너희는 내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내가 내 집에서 맘대로 화장실도 못 쓰는 채로 안방에 처박아 두려 했던 것 아니냐? 김정숙 씨는 처음에는 그냥 으름장만 놓고 끝내려 했는데 아들 내외가 발끈하여 감히 본인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바뀌어 인생에 큰 교훈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정숙 씨는 그들에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가 사업이 힘들어진 것을 이유로 이 집에 들어온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다. 그동안 완전히는 아니지만 생활도 많이 회복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젠 슬슬 다시 너네 살길 찾아서 분가할 준비를 하거라. 유예기간 2년 줄 테니 더 이상 얹혀서 살 생각 말고 너네끼리 살 방도 찾아라. 아들 성우는 이 말을 듣더니 매우 당황하여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경솔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도 눈치를 보며 다시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냄새 같은 얘기는 다시는 꺼내지 않을게요. 김정숙 씨는 한동안 그들을 바라보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단 너희 하는 행동들을 지켜보며 거실 사용 관련해서는 다시 결정을 해야겠다. 그러나 너희가 2년 이내에 나가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 집도 매도해서 사회단체에 상당 부분 기증할 생각이니 행여라도 내가 죽고 유산으로 받는다는 가능성에 기댈 생각은 하지 마라. 그 후로 아들 내외는 더 이상 김정숙 씨에게 냄새나 불편함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숙 씨는 집안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그들이 다시는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정숙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롭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